자, 김지호 대변인 이제 순방을 가면 일본을 먼저 이제 가시잖아요. 일본 가서 어떤 성과들이 나올 걸로 기대하세요, 김지호 대변인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가기 전에 일본을 거쳐간 적은 없죠.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파격적인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으로 가나? 일본에 누가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시바가 이시바. 있죠. 이시바를 왜 만날까요? 저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미국이 원하는 동북아시아, 네. 동아시아의 안보의 쟁점은 뭔가? 한국, 미국, 일본이 정말 관계를 돈독히 해서 중국에 맞서자. 그러려면 미국, 한국, 네. 미국, 일본 이렇게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한국하고 일본도 좀 관계를 돈독히 해라. 저는 그런 주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예. 일단 미국이 좋아할 만한 그런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고 딱 가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은 알아서 우리 동북아시아의 그런 네. 평화 전략에 잘 따라와주고 있구나. 그런 신뢰를 가지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은 러우 전쟁,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다음에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까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예민해 있어서 국가들이 다 안보적으로도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이 미국이잖아요. 네. 항상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엇박자를 내지 않는다. 같이 간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수라고 보고요. 아마도 그 힘을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트럼프 시대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좀 뭔가 연합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졌다. 소통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6월 24일, 25일 네덜란드에서 나토 정상회담 열렸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참석하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랬었죠. 국힘에서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왜 참석 안 하냐 맞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도 아닌데다가 그때 갔었으면 무슨 이란 규탄에 참여해라, 우크라이나 지원해라 이런 압력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님이 안 가겠다고 결단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도 우리도 안 가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도 안 가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먼저 결단을 딱 내리고 이제 치고 나간 거였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관세 협상 때도 일본이 고관세를 통보받은 이후에 막 이게 조금 굉장히 이렇게 되게 세게 비판을 했었었죠. 네. 아무리 동맹 국가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트럼프가 우리 깔보는데 참을 수 없다라고 이제 좀 뻗팅겨 주면서 네. 25%에서 15%로 내렸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15%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 트럼프 시대에 일본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동병상련같이 비슷한 입장이 참 비슷해서 네. 어떻게 보면 소통해야 할 일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각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하고 하면서 각자 경쟁을 하려면 이게 제살 깎아먹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우리와 일본이 참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또 이제 미국의 트럼프에 같이 좀 대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간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와 일본 간에 소통할 이야기들이 좀 많아졌다. 소통할 네. 거리들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일본을 먼저 가는 게 네. 일본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고 미국에도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양쪽에 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본을 먼저 가서 일본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한미일 공조라든지 환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은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아무래도 일본 하면 가장 이제 사실 이제 뭐 논란이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 관련해서 예전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합의를 존중한다. 이 발언이 이제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나가는 바람에 논란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전제가 있었죠. 네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외교적 합의를 했다. 전제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 정부도 그렇고 전 정부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였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전 정부를 계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전 정부가 약속한 것을 현 정부가 뒤집는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의 그런 반일 감정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인기, 네. 지지를 위해서는 국내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정치를 위해서 나는 외교를 이용하지 않겠다. 전 정부의 약속도 현 정부가 계승하는 게 맞다. 그것이 국익에 부합한다면. 근데 뭐 안타까움은 표했고 네.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는 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시바 총리가 일본 정치계에서는 그래도 네. 조금 친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돌아가신 그 아베 전 총리의 그 따르는 무리들은 굉장히 그 극우적 강성 보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시바 총리를 현재 공격하고 있다. 네. 그래도 이시바 총리가 현재 일본 총리로 있을 때 한국 우리 국내에 이게 부합하다. 그런 면에서는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대한 지난 정부의 합의는 정말 잘못됐죠. 근데 그게 옳아서 네. 인정하고 따르겠다라는 뜻은 아닐 아니죠.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네. 당연히 잘못된 거였고 바로 잡혀져야 하지만 이걸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미 이제 전 정부에서 국가 간의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하지만 이제 거기서 인정을 하고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고민해 보겠다라는 뜻일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이런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뭐 국가 간 합의였으니까 뭐 그걸 뒤집거나 번복하진 않겠다. 요 정도만 지금 일본을 가는 입장에서 이걸 가지고 갑자기 이걸 문제 삼는다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뭐 그게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뭐 그것도 우리가 의견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미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계약을 맺었고 합의를 했으면 그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떤 일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느 정부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일 때 합의하면 이 사람 또 나중에 바뀌면 또 뒤집을 텐데 그럼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통령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다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징용 피해자 문제나 위안부 할머님 관련된 문제가 잘 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이제 바로잡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가고 사과도 받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기대감도 얘기하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 지난 98년이었죠.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통렬한 반성을 했잖아요. 네. 그 정도 수준이나 그보다 조금 더 넘어선. 왜냐하면 이 피해자분들도 진정한 사과를 요구해요. 사실은 네. 경제적 보상 뭐 그것도 단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언이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시바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 저는 뭐 이시바 총리가 진정한 사과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대한민국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일본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한일 정상 하기 전에 일본부터 간다는 건 굉장한 파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시바 총리도 고려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사실은 한미 이란 관계만 한일 관계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신경 쓰고 있어요. 신경 쓰고 사실은 미국 순방, 일본 순방 전에 중국의 특사단을 파견하기로 시진핑에게 친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승절 참석하기로 했죠. 했다. 그게 이제 맞아요. 어제 오늘 발표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이 관계 때문에 중국하고 또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애써서 그냥 나쁘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웃 국가들하고 나쁘게 지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웃 국가들하고 사이 나빠지면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 경제 좋습니까? 저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어떤 외교적 위치를 네.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관계도 원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그냥 아예 중국은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중국 수출 줄어들죠. 외교적으로 더 고립만 됐어요. 그리고 미국, 일본의 대우나 잘 받았습니까? 그냥 일본 쫓아다니는 동생 같은 취급 받았던 게 윤석열 전 정권의 외교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요 대우를 못 받아요. 네. 이제 대한민국도 엄연히 세계적인 국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네. 그 대우 어떤 그 위상에 맞는 외교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오케이. 이제 위원장은. 예. 저는 이제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수준을 또는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뭐 공동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들이 좀 있는데 네네. 물론 저는 되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기대치를 저는 높게는 안 가지려고 해요. 괜히 높였다가 안 됐을 경우에 뭐 국민들이 실망하거나 네. 더 나아가서 뭐 순방 성과를 좀 평가절하하거나 이렇게 될까봐 너무 큰 기대는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가능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전에 일본에 납치돼 있을 때 네. 그 김대중 구하기를 하면서 일본의 시민단체라든지 평화주의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김대중 구하기 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유신 뭐 독재 이렇게 비판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면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공동선언이 있고 나서 거의 30년이 넘어까지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짧은 시기에 그 정도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기대치가 높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네. 국민들이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정말 위안부 강제징용에 대해 합의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또 국내에서도 비판을 받고 하는데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 정부가 싸질러 놓은 맞아요. 똥을 치우느라고 진짜 고생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다 전 정부 그다음 박근혜, 윤석열 두 사람이 네. 해놓은 일이잖아요. 네, 그 네. 일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느라고 본인이 힘든 거죠, 사실은. 이게 참 고생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로.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들을 먼저 비판을 해야지.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냥 진짜 개인이라면 나 이거 전혀 인정 못해. 왜 인정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싸울 수 있지만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고 국제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서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가지 관점,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 이걸 자꾸 드러내서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한 발언이고 조심스럽게 발언을 한 거니까 이게 뭐 물론 당사자들 입장에서 의견을 내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 뭐랄까요 국정 운영의 고충 이런 부분도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일본 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겠지만 네. 정말 전 정부랑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네. 외교라는 게 힘들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네. 국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서 얘기를 해서 잘 지내고 싶은 거 플러스 우리의 국익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익이라는 게 그냥 대한민국의 국익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 대통령은 일단 국익, 실리주의 외교라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정말 뭐 전 정부랑 비교도 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저는 뭔가의 성과를 가지고 오실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미국은 윤석열이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때문에 또 엄청난 논란이 됐었고 네. 거기 보니까 뭐 조사한 내용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니까 바이든 날리면도 윤석열이 격노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아유, 어쨌든 그런 이제 엉망진창의 외교를 했던 윤석열과 다르게 이제 방미가 이제 되는데 일본 거쳐서 미국 가는데 트럼프와의 관계 또는 뭐 한미 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좀 내고 오셔야 될 텐데 김주호 대변인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을 했을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네. 결국은 그냥 급작스럽게 외교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미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 본인이 그때 한참 이태원 참사로 국내 정치 그다음에 국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니까 뭔가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을 잡아서 갑작스럽게 방미를 했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방미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이 잘 안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행사장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몇십 초 인사하고 가는 그러한 꼴불견을 연출했고 네. 그것이 멋쩍으니까 제가 참 방송에서 이런 말씀하기 그렇지만 이상한 욕설 EXX 욕을 하면서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는 이 얘기를 그냥 이제 자기가 민망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녹음이 됐고 그게 전파로 나가니까 뭐 경로하고 막 MBC한테 소송 걸고 이렇게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기가 더 떨어졌어. 인기를 만회하려고 갔다가? 밀어갔는데 네. 되지도 않는 정상회담 추진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네. 또 그냥 자존감 높이려고 측근들한테 그냥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그냥 완전히 이상하게 된 거 아니고 외교를 이거는요. 예. 야 진짜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하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정말 그 윤석열 그 3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없이 떨어졌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시정 잡배들, 뭐 양아치들이 하는 행태를 대한민국 정상이 밖에 나가서 저러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아이. 그래서 이지은 위원장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네. 관세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려운 난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 네.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잘 해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그 관세 협상 때 네. 우리는 이제 뒤늦게 알게 됐지만 마스가 모자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미국산 쇠고기 네. 그 수입할 때 집회했었던 사진을 갖고 간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다 준비를 했었잖아요. 네.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하나하나 다 챙기셨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네. 지금도 그 트럼프와의 협상에 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무슨 트럼프에 대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트럼프가 앞에서 잘못된 수치를 이야기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잘못됐다라고 고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충고 재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뭔가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네. 이제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이렇게 협상하고 이야기하기 힘든 상대다. 이런 트럼프가. 것까지, 네, 이런 네, 것까지 다 감안해 가면서 이제 고민을 해서 나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님의 능력을 믿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윤석열의 그 아까 김조 대변인 얘기했듯 짧은 그 뭐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대로 정상회담도 못 하고 오면서 욕설, 그 다음에 바이든 뭐 쪽팔려서 같은 이런 말까지 하고 국격을 완전히 상실시켰던 윤석열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내고 올 걸로 기대를 하고요.